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교과서 253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냐 할 때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배우고 있습니다. 첨부 서류. 그 중에 인감 증명서를 배우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 출제위원이 궁극적으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크게 두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서류를 작성하면 맨 마지막에 항상 2020년 4월 18일 목희수 인 이렇게 해야지. 그럼 요 인이 사인 아니면 도장을 찍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등기 시간에는 주로 도장을 찍어. 도장. 요 도장이 인감 도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찍힌 인감 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 간다. 요게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거든. 동의서 성낙서. 이 동의서 성낙서라는 말은 이익 보는 쪽에서 써주느냐 불이익 보는 쪽에서 써주느냐 할 때는 불이익 보는 쪽에서 써주는 겁니다. 그럼 불이익 보는 쪽에서는 동의서 성낙서를 안 써줘요. 안 써주는데 들어왔는 거라. 그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서 성낙서 써준 사람 인감 증명서도 같이 첨부해라. 그런 게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 장을 여러분들이 넘겨보시면 254페이지에 가면은 갈로 열고 3번의 유효 기간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1번에 기역, 니은, 뒷글, 리을, 미음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 셋째 줄에 3개월 이내 그것만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공부할 때는 요래만 딱 하면 됩니다. 공시법 시간에 제출해야 될 서류에 유효 기간이 있다면 전부 다 3개월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단순 암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2번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은 인감 증명의 제출 이래 나오죠. 그럼 이때는 이제 옆에다가 모르시겠거든. 요 한 글자만 쓰면 됩니다. 신청인거 제출해라 이 말. 신청인거. 그럼 예를 들어서 본인이 등기 신청하죠. 그럼 본인 거 제출하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인감을 첨부하는 겁니다. 자, 법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한다. 대표자. 그럼 대표자의 인감을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법인 있죠. 비법인은 흔히 말하는 종중이나 문중이나 동창회나 장학회 이런 거거든. 이런 거 등기 신청은 대표자 관리인이 신청을 합니다. 그럼 대표자 관리인임을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대표자 관리인의 인감 증명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딱 말하면 누구 거 가져오라 신청인. 그럼 그거는 특별히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제 255페이지를 가세요. 가면 인감 증명서를 제공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가 여러분들 일단 동그라미 1, 2, 3, 4가 나오죠. 그럼 한 장을 잠깐 한번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7번까지가 되는 겁니다. 8번은 이제 또 별개거든. 그래서 인감 증명을 제출하는 경우는 7번까지가 있어요. 있는데 응용이 가능한 건 1번만 응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응용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대로 써야 돼요. 그대로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로 와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1번만 이해를 하면 돼요. 1번만. 그러면 이제 봅시다. 처음에 인감증명 이래 나왔거든. 그러면 1, 2, 3, 4, 5, 6, 7 이렇게 나왔어요. 요 1번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키는 요 글자를 딱 조심을 하면 돼요. 자 보세요.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다시 출발을 합니다. 법을 공부할 때는 당사자 신청이거든. 그 당사자 이래 놓으면은 의무자와 권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의무자가 키냐 권리자가 키냐 할 때 서류는 의무자가 제출을 다 하는 거예요. 의무자. 그러니까 항상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의무자가 키입니다. 권리자는 키가 아니에요. 등기를 그러니까 매도하는 쪽이 키가
되는 겁니다. 다른 각도 하나만 해봅시다.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을 때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인감증명서거든. 그럼 해봅시다. 인감은 매도인이 제출하느냐 매수인이 제출하느냐 둘 다 하느냐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누구만 제출한다? 매도인만 제출합니다. 그럼 인감도 매도인이 제출하고 등기필정보도 매도인이 제출하고 각종의 허가동의 성낙서 이런 것도 주로 이때는 이제 권리자가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주로 의무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문구를 보면 인감증명서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이러면 X입니다. 오케이? 인감증명서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였을 때 제출한다 이 말. 그러면 여기에 등기 의무자라는 거는 모든 의무자를 말하는 거라. 모든 의무자. 그러나 여기서는 여기까지 딱 오면 이렇게 딱 하면 있잖아요.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라는 게 우리말로 말하면 소유자예요. 그럼 답은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제출한다 이 말. 그러면 소유자가 의무자가 아니면 제출을 안 한다 이 소리예요. 됐죠? 그럼 책으로 잠깐 한번 가볼게요. 제일 위에 가보세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 그까지 딱 줄 거세요. 그래가 오른쪽에 팁으로 가세요. 팁으로 갑니다. 자, 첫 번째 글을 자 줄 걷겠습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 바로 밑에 두 번째 점입니다. 등기 의무자.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만 와보세요. 이거는 이제 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이 있거든. 그러면 모든 권리는 소유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럼 항상 갑은 소유자입니다. 그럼 이제 해봅시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줍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죠. 갑이 집주인입니다. 그죠? 그럼 집주인이 무슨 자? 의무자, 세입자가 뭐다? 권리자.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잡읍시다.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의무자가 누굽니까? 갑. 그러면 갑은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인 거라. 그러면 갑은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인감을 전부 해야 된다 이 말.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졌어요. 되어졌는데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다면은 말소를 시켜야 되죠. 그럼 이걸 지우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자, 이 말소할 때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지. 맞죠? 네. 말소할 때 의무자는 누굽니까? 을이지. 그럼 을은 의무자는 맞지. 맞는데 소유자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말소할 때 의무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감을 첨부하지 않아. 그럼 요거는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거든. 이거를 갖고 시험에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단계 업을 시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거는 등기부 갑구입니다. 소유자 갑. 자, 보세요. 이거는 을구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줍니다. 전세. 자, 보세요. 소유권의 전세죠. 그럼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누구한테 줬다? 을.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소유자가 누구다? 가. 의무자가 누구다? 가. 그럼 갑은 인감 첨부합니다. 자, 두 번째.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입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을 병한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전하면 1위로 가잖아요.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권리. 그런데 소유자는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소유자는 갑이에요. 맞죠? 네. 전세권 이전할 때 의무자는 누굽니까? 을. 그럼 을은 의무자는 맞지만 소유자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인감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전세권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 뭐다? 있지. 전부 다 2단계예요. 그러면 소유자는 누굽니까? 가. 의무자는 누굽니까? 을. 그럼 을은 의무자는 의무자이지만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감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된다면 보세요. 이걸 이전했다고 치면 1에 1. 전세권 이전이죠. 자, 그러면 을이 병에게 전세권 이전했거든. 그럼 이거는 이제 말소하는 거라, 말소. 그럼 이거 지우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가. 전세권 이전을 말소할 때 의무자는 누굽니까? 병. 병은 의무자가 맞지? 근데 소유자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아,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줘도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도 소유자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소유자는 여전히 갑인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요 단계로 가면 인감을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럼 하나만 이제 연습합니다. 이거 이해됩니다. 전세권 이전합니다. 전세권에 저당합니다. 전세권에 가압류합니다. 전부 다 2단계입니다. 인감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면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 있잖아요. 을에게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전부 다 지상권도 이전이 되지. 지상권에 임대차 들어올 수 있지. 지상권에 저당권 들어올 수 있지. 전부 다 갑을이다, 을병이다, 을병. 그러면 인감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그러면 인감은 2단계에서 제출하는 거지. 2단계로 갑버리면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다? 지금 엄청 쉬운 거잖아요. 아, 답은 갑이 을에게 전세를 주든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든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하든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지. 맞다, 맞다? 맞지. 그러면 2단계로 가면은 이쪽이 항상 의무자고 이쪽이 무슨 자다? 권리. 그러니까 2단계로 가버리면 인감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예쁘게 보면은, 자, 보세요. 예쁘게 봅니다. 요게 전세권 무슨 등기다? 설정.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이게 말소입니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그럼 아까 전에 말소 안 하고 이걸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제 이전이죠.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권리. 이거 말소합니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맞죠? 그럼 이게 의무자지. 이게 의무자지. 이게 의무자지. 근데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다? 갑이지.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인감을 첨부해야 안 해요? 해. 여기는 해야 안 해요? 안 해. 여기는 해야 안 해요? 안 해. 여기는 해야 안 해요? 안 해. 여기서만 인감을 제출한다, 이 말입니다. 네, 지금 이해 다 됐죠? 여러분들 너무 눈을 동그랗게 해가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아니,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는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책으로 가서 박스를 한번 보세요. 표를 보세요. 표를 봅니다. 제공 O가 있고 제공 X가 있어요. 그러면 제공 X에 봅니다. 기억을 봅니다. 지상권 전세권의 저당이죠. 갑을입니까? 을병입니까? 을병. 그럼 인감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두 번째 갑니다. 제한물권 임차권 이전이죠. 갑을입니까? 을병입니까? 을병. 말소니까 갑을입니까? 을병입니까? 을병.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세 번째, 환매 특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자 보세요. 이 환매 특약은 뒤에 가면 배우는데, 환매 특약은 인감과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잠깐 여러분들한테 뒤로 갔다가 공부를 해볼게요. 뒤로 갔다가 여러분들 책에 몇 페이지를 펴시느냐 이러면은 잠깐만 가보세요. 312페이지 정도 한번 가볼까요? 자, 315페이지를 가보겠어요. 315페이지에 가면은 갈로 열고 4번의 첨부 정보를 봅니다. 첨부 정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2번에 등기필 정보 나오죠. 그 줄 거 보세요. 그래가 넷째 줄 끝에 줄 거 씁니다. 제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인감증명입니다. 인감증명. 둘째 줄에 제출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314페이지를 봅니다. 314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갈로 열고 2번에 신청인입니다. 신청인. 동그라미 1번에 자 밑줄을 긋습니다.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 됐죠? 자, 그렇게 풀어보겠어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는 겁니다.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 이러면 자, 요리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출발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따로 들어가면 등기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요. 그러면 오늘 부동산 등기법 제29조를 배우거든. 그 29조에 각하 사유가 나와요. 그 중에 2번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 말. 그러면 그게 예시를 제가 17개를 드러놨어요. 드러났는데 그 중에 2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할 때 이래 나옵니다. 법에 이래 나옵니다.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요게 하나. 그래가 법에서 예시를 두 개를 똑같은 거를 들어놨어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그게 하나.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무조건 같이 들어가야 등기를 해준다. 이 말. 따로 들어가면 등기를 안 해준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예들 때 이렇게 예를 들었거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내렸어요. 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환매를 배우거든. 환매는 물건을 판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로 사오는 게 환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럼 이쪽을 매도인이에요. 이쪽을 매수인입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을 수 있냐면 이 말이거든.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소유권 이전을 배우느냐 환매를 배우느냐 할 때는 뭐를 배운다? 환매. 환매는 도로 사오는 거잖아요. 그럼 도로 사오는 게 이쪽이 사오는 거예요. 이쪽이. 그럼 이쪽이 등기 무슨 자 권리자. 이쪽이 등기 무슨 자 제가 왜 이 말을 공부를 하느냐 하면 모든 등기는 매도인은 의무자입니다. 오케이? 그러나 환매에서만 반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환매에서는 매도인이 무슨 자? 권리자. 매수인이 뭐다? 의무자. 그래서 이걸 제가 아까 전에 밑줄을 그은 거예요. 똑같으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환매 특약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소유권 이전을 배운다, 환매를 배운다. 환매. 그럼 환매의 의무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 지금 을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등기 신청을 배우니까 아직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다, 안 이루어진 상태다? 아직은 등기가 안 이루어진 상태지. 그럼 칠판을 보세요. 이래 하면은 이거는 이제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지. 맞아요? 네. 우리는 지금 등기 신청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과 환매 특약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거든. 신청. 맞죠? 네.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지 지금. 맞아요? 네. 근데 환매 특약의 의무자는 누굽니까? 을. 그럼 을은 의무자는 맞지? 근데 소유자 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을은. 그러니까 인감을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환매 특약도 신청을 하거든. 그럼 아직까지 을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다, 안 이루어진 상태다? 안 이루어졌으니까 을의 손에는 등기필 정보가 있다 없다? 없지. 등기필 정보는 지금 누구 손에 있다? 갑. 그러면 을은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을의 손에는 등기필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도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딱 합니다. 소유권 이전과 환매 특약은 반드시 동시에 들어가야 되고, 오케이? 네.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 두 개, 인감, 등기필 정보 제출한다, 한다, 안 한다. 세 개 고려 외우세요. 그러면 하나 굳이 더 하면 이제 등기합니다. 하면 이번에 누구로 넘어간다? 을. 그러면서 이의 뭐다? 일. 무슨 특약? 환매 특약. 다른 말 생각하지 마세요.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는 거는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공시법 시간에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주등기 한다, 부기등기 한다, 부기등기. 그래 두면 됩니다. 통과? 됐어. 자, 그럼 255페이지를 가세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서 리얼에 보면은 이게 나오죠. 권리 질권의 등기 이렇게가 나오죠. 찾았어요? 자, 옆에다가 343페이지라고 적었어요. 343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를 잠깐 갔다 오겠어요. 자, 343페이지를 갔다 오겠습니다. 343페이지를 갔다 오겠어요. 갔다 오면은 자, 봅니다. 제일 밑에 7번을 보세요. 7번에 보면 자, 이래 나눴죠. 그죠? 이럽니다.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 이렇게 나옵니다. 맨 밑에 줄에 보세요. 맨 밑에 줄에 신청인입니다.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밑줄을 꺼세요. 그 저당권자 위에다가 을이라고 썼어요. 을 343페이지 보세요. 343페이지. 그렇죠? 그럼 옆에 갑니다. 권리 질권자가 등기 권리자 이래 나오죠. 옆 위에다가 병이라고 썼어요. 병입니다. 자, 그러면 이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한 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한 개만 외우면 됩니다. 우리 법 시간에 질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오케이? 네. 그럼 질권은 동산질권이 있고 권리질권이 있답다 있지. 그럼 동산질권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권리질권이 나오잖아요. 이 권리질권 중에 등기가 되는 거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입니다. 그럼 이거 쉬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갑, 을. 자, 이 부동산이에요.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을이 이 집을 담보로 잡고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줄 수 있답다 있지. 그럼 을이 무슨 권자입니까? 저당권자. 그럼 1번에 저당권자 누굽니까? 을. 얼마를 빌려줬어요? 1억. 또 됐죠? 그럼 우리가 을은 두 개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1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답다 있지. 요걸 우리가 법률용어로 비담보 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답만 이야기합시다. 이 두 개는 분리되는 거 이단이다? 아니지. 이거는 같이 다니는 겁니다.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이전할 수 있답다 없다 이래 놉니다. 그러면 을은 1월 1일 날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주고 12월 31일 돈을 받기로 했어. 받기로 했는데 3월 1일 날 갑작스럽게 돈 5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럴 때 을은 병에게 요 1억을 담보로 잡히고 돈 빌려 쓸 수 있냐냐 이 소리입니다. 빌려 쓸 수 뭐다? 있다. 빌려 수 있죠.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요게 1의 뭐다? 1번 저당권부 무슨권? 질권. 요게 권리 질권에. 그럼 결론은 1위로 가죠. 그럼 이쪽이 무슨 자입니까? 의무자지. 이쪽이 뭡니까? 권리. 그러면 소유자는 누굽니까? 가. 의무자는 누굽니까? 을은 의무자는 맞지만 소유자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인감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오늘 몰라도 되거든. 그냥 권리질권은 요 채권을 요거를 담보로 잡히고 돈 빌려 쓸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이거를 잡히고 돈 빌려 썼다는 말도 궁극적으로 이거를 잡힌 거와 같아 안 같아? 같은 겁니다. 통과. 앞으로 가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이제 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 와보세요. 출제위원은 시험을 낼 때 이렇게까지 안으로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가고 요 글자를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근데 만약에 들어가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오케이? 네. 여기서 아니 어렵게 생각하는 게 그대로 냅니다. 법 조문을 그대로.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였을 때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이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안 가져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가십시다. 동그라미 2번에 25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가등기 명인의 인감. 요거는 이해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여러분 그 옆에다가 372페이지라고 적었어요. 372페이지에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이것도 문장만 익숙시키면 됩니다. 아니 쉬운 거잖아요. 자, 이리 와보세요. 쉬운 거잖아요. 보세요. 자, 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을은 가등기를 했다면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을의 호칭을 있잖아요. 가등기 명의인입니다. 쉬운 표현으로 가등기가 지금 누구 이름으로 돼 있다? 을이지. 그 을이자 시작 가등기 명의. 그럼 두 번째 출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항상 법학은
원칙을 갖고 시험을 내느냐, 예외를 갖고 내느냐, 예외를 갖고 냅니다. 원칙은 상식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를 안 하는 거예요. 원칙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 다른 말로 합니다. 제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어. 그럼 돈 타러 와야 하나요? 와. 그럼 시험에 안 내는 거지. 그런데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100만 명 중에 한 놈이 돈 안 타러 올 수도 있다. 그 한 놈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는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그러면 당연히 본등기 해야 안 해요? 해. 이게 원칙이지. 그런데 본등기 안 하고 스스로 이걸 말소해로 왔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오케이? 그럴 리가 있다. 없지. 없는데 말소해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을에 뭐가 좋으라? 인가. 을에 뭐가 좋으라? 가등기 필정법.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외웁니다.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때 가등기 명인이 뭐가 좋으라? 인가. 뭐가 좋으라? 가등기 필정법. 요래다 가져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하나만 딱 정리할게요. 예를 들어 봅니다. 등기 필정보 제출은 의무자가 한다. otherwise 모든 서류는 모르겠거든. 의무자가 한다니까. 맞죠? 네. 그럼 등기 필정보 제출은 의무자가 한다. otherwise 답입니다. 의무자가 한다는 소리는 단독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공동이지. 그런데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지금 무슨 말소하고 있다? 단독 말소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네. 이때는 단독이지만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다. 그러면 제 손을 봅니다. 두 개를 딱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요. 등기필 정보 제출은 의무자가 하거든. 의무자가 하니까 공동신청이에요. 그러면 단독 신청에는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나 하는 두 개가 있는 거라. 그 두 개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아는 거예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하네요. 해. 말 그대로 의무자잖아요. 맞죠? 네. 그럼 성소한 등기 권리자잖아요. 제출한다. 그게 단독 신청해서 하는 거 하나. 여기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때 하나. 그래서 두 개다. 그럼 그것만 시험에 내는 거예요.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3번 옆에다가 244페이지를. 요거는 앞 시간에 배운 건데 한번 풀이해 볼게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줄 것입니다. 등기 필정보 멸실 또는 등기 필정보가 없어서 확인 정보 등을 첨부한 경우 이래 나오죠. 등기 의무자의 인감을 첨부한다. otherwise 자,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는 조금 부담스럽거든. 그럼 옆에다가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244페이지, 271페이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 두 개를 이해를 해로 가겠어요. 이해를. 이게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난이도가 최상인데 일단 271페이지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271페이지를 갑니다. 271페이지를 가면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270페이지 제일 밑을 보세요. 밑에 보면 2번에 등기 완료 통지라는 제목이 있죠. 찾았습니까? 네. 등기 완료 통지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갑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찾았습니까? 자, 그 리얼을 보세요. 리얼이 봅니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등기전에도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줄 것을 확인 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 신청에서 등기 의무자 찾았습니까? 자, 리얼 옆에다가 244페이지라고 적으세요. 244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244페이지를 가겠어요. 244페이지를 갑니다. 요거는 난이도가 어려운 거예요. 244페이지를 가세요. 갑니다. 자, 여기서 243페이지를 잠깐 한번 가보겠어요. 잠깐. 그러면 6번을 봅니다. 6번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찾았죠? 옆에 재교부 안 된다는 걸 찾았습니까? 자, 그럼 해결 방법은 하나가 확인 줘서
하나가 확인 정보, 하나가 공정 서면. 찾았죠? 네. 그러면 제일 위에 244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등기 의무자의 자 밑으로 긋습니다. 인감증명. 갈로 읽고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인감증명. 동그라미 3, 갈로 읽고 3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인감증명.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요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보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자, 풀이를 할 때 이렇게 풀이합니다. 가, 얼. 자, 이 부동산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감증명서가 있고 등기 완료 통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풀이를 하겠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습니다. 그러면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을의 명의로 했어요. 그러면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할 때는 이쪽이 의무자고 이쪽이 권리라거든.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다면 이제 말소를 한다 이 말.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의무자니까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를 말소를 할 때 을은 의무자니까 제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분실을 했다 이 말. 그럼 분실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몇 개? 3개. 하나가 확인 조서, 확인 정보, 공정 서면. 앞에서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어요. 그 3개 중에 1개를 가지고 이거 말소할 수 뭐다? 있지. 자, 그럼 답입니다. 이 말소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 말소다, 제출하지 않은 말소다? 않은 말소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 사람은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잖아요. 오케이? 네. 그럼 분실했으니까 해결 방안이 몇 개다? 3개. 그럼 이 사람이 말소 등기 할 때는 이 사람의 뭐까지도 가져오라? 인감까지 가져가는 거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봅시다. 부담 갖지 말고 자 이래 봅시다. 등기필 정보를 분실해서 재발급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겁니다. 등기소에 직접 가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게 확인 조서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등기필 정보 분실했다며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조서? 확인 조서. 이때 을은 오케이? 네. 등기소 갈 때는 뭘 들고 들어가야 된다? 인감을 들고 들어가야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말소했어요. 그러면 이 말소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 말소다, 제출하지 않은 말소다? 그 말소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말소했다는 것까지도 알려준다, 안 준다? 준다. 요게 이제 시작. 등기 완료 통지서.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255페이지를 갑니다. 가면 이제 동그라미 이제 4번으로 갑니다. 4번인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낼 겁니다. 안 내는데 만약에 낸다면 자 책을 보세요. 하필 특례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밑줄을 긋습니다. 확인서. 이걸 힌트로 잡으세요. 확인서가 들어봤죠? 그럼 확인서 들어봤다는 거는 확인서 써줬다 안 써줬다? 써줬다는 말이에요. 그럼 써준 사람 모두 첨부해라. 인가. 그러면 박스 안으로 가볼게요. 제 얼굴을 잠깐만 보세요. 왜 제가 시험에 내기가 곤란하냐면은 만약에 내면은 4번의 동그라미 4번 그 제목을 그대로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낼 수가 없냐면은 밑에 보기 박스 있죠. 그 글자를 다 써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럼 다 쓰면 복잡하다, 복잡하지 않다? 복잡. 그러니까 지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시험에 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설명을 할게요. 공간정보에 관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형에 필요한 토지 합병 절차를 마친 후 잘라보세요. 합필 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어느 토지에 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잘라보세요. 이해관계인의 성락이 있으며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등기 미연되는 합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됐죠? 자, 이때 법 제30에서 합필 등기를 신청한 종전의 토지 소유권의 합병 후의 토지자자나 쭉 나오는데 자, 이리로 와보세요. 칠판을 봅니다. 자, 설명은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여기로 와보세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등기부가 있거든.
대장이 있어요. 대장. 그러면 이제 여기에 토지가 두 필지입니다. 토지가 두 필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100번지, 101번지입니다. 자, 여기에 소유자 값, 소유자 값, 소유자 값, 소유. 답입니다. 100번지의 토지 대장, 100번지의 등기부, 101번지의 토지 등기부, 토지 대장. 이해했죠? 자, 그럼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필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 합필을 하면 등기부를 먼저 한다, 대장을 먼저 한다, 대장. 그럼 대장하고 도면에서 합필했어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등기소로 가야지. 맞죠? 네. 이 합필은 1월 1일 날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직 등기소에서는 합필 등기는 안 했어요. 아직까지. 안 한 상태에서 갑이 이 땅을 을에게 매매해 버렸다. 그 매매를 할 때는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등기부. 그럼 소유권이 됐죠? 그럼 이 토지를 을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이 두 토지가 대장과 도면에서는 합필을 했는데 등기부에서 합필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달라졌어.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 그럼 답입니다. 소유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합필 못하는 거지. 맞다, 맞다? 맞지. 이 토지에 무슨 권이 설정이 됐다? 저당권.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합필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자, 결론입니다. 안 되거든. 답입니다. 세 사람이 합의만 하면 된다. 그럼 세 사람이 합의를 했다 이러면 지웠죠. 그럼 이건 단독 소유입니까? 공동 소유입니까? 공동 소유니까 지분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지분의 저당권은 돼야 안 돼요? 돼. 결론은 세 사람이 합의만 하면 된다. 그럼 세 사람이 합의 다 했으니까 합의서, 확인서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럼 세 사람 다 뭐 가져오라? 인감.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한 장 넘기세요.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위에 갑니다. 5번에 토지 분필 등기 신청서에 따라 권리를, 자, 밑줄을 긋습니다. 확인서. 이게도 확인세. 그러니까 절대 공부를 할 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 하필 특례 확인서 들어가면 인감 첨부하는구나. 분필 등기 확인서 들어갈 때 인감 첨부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필요도 없고 시험에 확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 이런 거는 가볍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싸매고 이게 뭐지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제목만 딱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박스 안으로 볼게요. 1필의 토지 일부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나 성역 제1번의 지역권 등이 있는 거고 분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권리가 존속할 토지에 표시하는 정보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하고 이에 관하여 권리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할 때 이 경우 권리자의 확인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 증명을 첨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리로 오세요. 자, 여기에 자 보세요. 이 토지가 100번지입니다. 100번지인데 우리는 이거죠. 용익권은 1필지 전부에다가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일부만 설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전세가 100번지에 요것만 친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이 토지를 분할을 하는 거예요. 분할. 그럼 이렇게 분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몇 번지다? 100. 이거는 100의 뭐다? 1. 분할을 했으니까 필지가 하나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거는 등기부등본 새로 하나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지. 그럴 때 전세권자가 이렇게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뭐라고? 보세요. 분할하기 전 100번지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100의 1 등기부등본 새로 만들 때 전세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그러면 등기관이 이 사람이 진짜 전세권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 이 사람이 뭐 가져오라? 인감.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키를 딱 잡을 때 4번은 하필특례 확인서, 5번은 시작 분필 특례 확인서. 그것만 딱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7번은 이제 가볍게 넘어가는 겁니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인 전원에 뭐 가져오라? 인감. 우리가 이거죠. 상속 등기는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전원에 뭐 가져오라? 인감. 자, 그 다음에 7번도 공부할 게 없죠. 동의서 성락서가 들어가면 동의자 성락자의 뭐가 들어오라? 인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8번에다가 별표를 하세요. 별표를 합니다. 자, 이게 뭡니다. 위 1, 2, 3, 6 줄 것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권리의 처분권을 수여한 경우에 자 죽었습니다.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공해야 된다. 이래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와보세요. 제가 요 그림을 보세요. 인감증명서가 이렇게 딱 나눴거든. 이걸 두 개로 일단 나눕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1, 2, 3 요래 나누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누어요. 나중에 6번만 문제가 됩니다. 6번만. 그러면 일단 257페이지를 먼저 256페이지를 보세요. 갈로 열고 2번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공하지 않는 거 1. 관공서는 인감 등기필 정보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건 통과. 2번입니다. 공정증서입니다. 공정증서. 위 1에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경우에 4번부터 6번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이래 나오죠. 자, 그럼 한 칸 밑에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뭐다? 없다. 찾았다 안 찾았다? 찾았다.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답은 이겁니다. 위 세 개는 공정을 받아도 인감 들고 가야 돼. 위 네 개는 공정을 받았다면 인감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 낼 때 이 두 개만 갖고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해볼게요. 좀 전에 제가 그랬죠. 6번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입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날이 난 상속인 전원에 뭐 첨부시키라? 인감.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가지고 공정사무소에 가서 공정을 받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인감은 필요가 뭐다? 없다. 그럼 여기서 지문을 세 개를 만듭니다. 첫 번째 보세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다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날이 난 상속인 전원에 인감을 첨부한다 하나. 두 번째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가 아닌 경우에는 전원의 인감을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오. 세 번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이래놓습니다.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래내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요거 7번도 똑같은 거죠. 이게 동의서 승낙서라며 동의서 승낙서 써준 사람 뭐 가져오라? 인감. 그런데 동의서 승낙서를 가지고 공정사무소에 가서 공정을 받았다면 인감은 필요가 자 없다. 요겁니다.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아까 전에 8번으로 갑니다. 8번으로 갑니다. 8번은 칠판을 보세요. 8번의 번호가 이거잖아요. 1, 2, 3 몇 번이다? 6번 이거잖아요. 6번. 그럼 이거는 정리합니다. 본인이 등기할 수 있죠. 대리인이 등기할 수도 있다. 이때는 대리인의 인감까지도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의 인감까지도? 대리. 그러면 1번, 2번, 3번, 6번은 1번, 2번, 3번, 6번은 대리인이 등기를 할 때도 누구의 인감을 가져오라? 대리인.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해볼게요. 자, 하나만 해봅시다. 아니, 너무 쉬운 거잖아요. 하나만 해봅시다. 1번을 갖고 풀게요.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그럼 이쪽에 매도인, 뭐선자, 의무자. 그럼 의무자는 인감 제출해야 되냐? 해. 그런데 병이라는 법무사 아저씨에게 대리권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갑의 인감하고 병인, 대리인의 인감하고 두 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거는 1번, 2번, 3번, 몇 번? 6번. 그렇게 딱 보세요. 통과. 자, 어려운 거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7페이지에 보면 등기 신청의 접수 및 심사 이거거든. 이거는 이제 가볍게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 일단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잠깐만 해보세요. 자, 이래라 봅시다. 처음에 이래 합니다.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고, 등기 실행이 있고, 등기 완료가 있거든. 여기서 우리는 요거를 지금 배우러 갑니다. 여기서 배우러 가는데, 자, 요거 이제 해봅시다. 이거는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1번의 접수 방법은 통과, 2번의 접수, 전자신청의 접수 효과를 보세요. 효과. 동그라미 1. 등기 신청은 등기 신청 정보가 밑줄을 긋습니다.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뭐다? 본다. 그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 손을 보세요. 자, 시험에 낼 때는 요 글자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든.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therwise,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therwise,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접수한 때가 전산정보 처리력에 뭐 된 때, 저장된 때, 그것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한 장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거기서 258페이지를 갑니다. 8페이지 가면 4번에 보세요. 4번에 부동산 등기법상 동시 신청을 하는 경우 이래 놓거든. 갈로 열고 2번을 보세요. 갈로 1번. 동그라미 1번 있죠. 옆에다가 319페이지라고 적었어요.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2번에는 314페이지라고 적었어요. 동그라미 3번, 4번을 묶으세요. 3번, 4번을 묶어가 227페이지라고 적었어요. 227페이지. 5번입니다. 5번. 5번은 378페이지. 378페이지. 6번은 37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요거는 그때 가서, 요거는 모아놓은 것이거든. 그 파트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이거는 있잖아요. 이제 풀 때는 크게 4가지가 나와요. 그 4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보정입니다. 하나는 취하입니다. 취하. 하나는 각하입니다. 그러면 1개, 2개, 3개 이거는 가볍게 넘기면 됩니다. 그럼 이것만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심사는 요거만 따갑니다. 적지 마세요. 형식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우리 학자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학자들은 심사주의를 2개로 나눠요. 2개로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형식 요거밖에 없어. 이 자체는 말이 없어요. 이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럼 답을 이야기하면 이 말입니다. 신청인이 제출했던 서류만 갖고 심사한다. 이게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실질적 심사주의는 서류 플러스 자료 제출, 증거 조사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는 실질적 심사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무슨적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 그럼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10개다. 그럼 서류 10개만 들어오면 등기해 줍니다. 요게 무슨적 심사? 형식적 심사. 그럼 서류가 10개 들어왔죠? 들어봤다면 이 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것까지는 검토한다, 한다? 안 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거는 실질적 심사입니다. 오케이? 우리나라는 이 자체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적 심사? 형식적 심사. 그러면 259페이지 제일 위에 가죠. 제일 위에. 제목만 줄 것이에요. 형식적 심사.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치아가 나옵니다. 그러면 치아는 자, 첫째 줄 의에 등기 신청에 치아라면은 등기 신청인이 등기가 완료되기 등기 신청은 철회만 줄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다 그냥 취소라고 써버렸어요. 취소. 취하는 그냥 등기 신청을 취소해버리는 겁니다. 취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취하할 수 있는 자입니다. 동그라미 1 옆에다가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신청인이 취소하면 됩니다. 등기를 신청했던 사람이 취소하면 돼요. 그럼 이제 손을 볼까요? 본인이 등기 신청했다면 본인이 취소하면 되고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했다면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취소하면 됩니다. 자, 근데 2번을 보세요. 특별 수건이라는 말이 나오죠. 옆에다가 위임장이라고 쓰면 돼요. 위임장. 그러면 특별 수건이 있어야 된다. 이래 놓거든.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쉬운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 글자가 틀립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할 때 병이라는 법무사 아저씨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그거는 신청하는 대리권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등기를 신청할 때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했다면 그럼 위임장을 써줬다 안 써줬다? 써줬다. 그럼 이제 신청할 때 써줬던 위임장을 가지고 취소까지 할 수 있느냐? 취소를 할 때는 별도 위임장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소리 하는 겁니다. 별도 위임장을 받아야 돼. 오케이? 그럼 신청할 때 위임장을 갖고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 위임장을 받아야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쌍방대리입니다. 쌍방대리. 둘째 줄 끝에 갑니다. 어느 일방만 그것만 줄 것이에요.
끝에 없다. 여러분들 쌍방 대리인인 경우에는 쌍방 모두를 위해서는 취소할 수 있지만 어느 한쪽만을 위해서 취소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세요. 이거는 이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제 손을 보세요. 신청이 단독 신청이면 취소도 단독으로 하는 거지. 신청이 공동 신청이면 취소도 공동으로 해야지. 맞죠? 네. 그러면 한 장을 넘기겠어요. 넘깁니다. 넘기면은 제일 위에 갑니다. 이는 이제 말할 게 없어요. 등기 신청에 취하는 등기간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취소하면 되는 거지. 그건 문제될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자, 그것도 이렇게 해봅시다. 동그라미 2번에 일부 취하를 보세요. 자, 그게 수개의 부동산 밑줄을 그었어요. 위에다가 10개라고 써요. 10개. 그 등기 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하는 그중 둘째 줄입니다. 일부 부동산 줄 거세요. 밑에다가 3개라고 썼어요. 3개. 대하여만 등기 신청을 취하는 것도 죽었습니다. 가능하다. 이거는 옛날에 외정시대 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냥 이 말입니다. 제 손을 봅니다. 일건의 일부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건의 일부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지. 그런데 내가 10건을 한꺼번에 신청했는 거라. 그 중에 3건만 취할 수 있냐냐 이 소리입니다. 요게 일부 취합니다. 할 수 뭐다 있다. 그만 다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반환이거든. 밑에 보충학습을 보세요. 보충학습.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게 서류를 돌려받냐 안 돌려받냐 이 말이거든. 일단 글자를 보면은 이 글자를 잠깐 볼까요? 신청 정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예요. 신청서. 첨부 정보는 말 그대로 신청서를 제외한 등기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무슨 정보다? 첨부서. 그럼 이겁니다. 그럼 요 2개입니다. 그럼 거기 보세요. 취하죠. 그 옆에 봅니다.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반환한다. 이래 놓죠. 칠판을 봅니다. 등기 신청을 취하했다는 소리는 아예 처음부터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것과 같아 안 같아? 같이. 그럼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세요. 각하죠. 신청 정보는 반환하지 않고 자르세요. 첨부 정보는 반환한다. 이래 놓죠. 여기서 각하는 등기관이 등기 실행을 거부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럴 때는 신청서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첨부 서류만 돌려줘. 등기소에서도 등기 신청을 각하할 때는 근거 자료 한 개는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보정입니다. 보정.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반환하지 않고 등기관에 면전에서 보정한다. 이래 놓죠. 그러면 둘 다 돌려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보정을 배울 거거든. 제 손을 보세요. 이거는 그냥 아니 얘들만 쉬운 겁니다. 보정은 우리말로 말하면 보충하여 정정한다. 줄여서 보정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너무 쉬운 거예요. 보세요. 제가 등기 10시에 신청했거든. 그럼 이제 등기는 오후 5시에 끝났어. 그럼 제가 신청해놓고 등기소에 쪼그리고 앉아있느냐, 신청해놓고 집에 가느냐 이 말입니다. 집에 갑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집에 가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 뭐라고 하냐? 서류가 10개 들어와야 되는데 1개가 빠졌다. 빨리 발급받아 오라. 도장을 10군데 찍어야 되는데 1군데가 빠졌다. 빨리 도장 가져오라. 그래가 가지고 가서 빠진 부분에 도장을 찍는 거 이걸 보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답은 서류가 전에다 도장이 1군데가 빠졌죠. 빠졌다면 서류를 돌려주면서 도장 찍어 오세요. 이러면 각하입니다. 각하. 서류를 돌려주면 안 됩니다. 등기관의 책상에서 빠진 부분에 도장을 찍어야 보정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책으로 가보세요. 보정으로 갑니다. 보정이란 등기 신청의 당사자가 등기관을 지급하는 신청 정보에 자 죽었습니다. 험결을 정정 보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가 예든 거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기간은 둘째 줄에 다음 날까지 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도장 가져오라고 했죠. 그럼 내일까지 가면 된대. 내일까지. 자, 옆으로 갑니다. 잘못된 부분을 제일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등기 신청에 험결이 있다고 하여 보정을 위한 밑줄을 긋습니다. 고지 의무는 없다. 고지 의무는 없다. 모르겠거든 이래 하세요. 등기관의 인상이라고 해서 등기관의 인상. 그러니까 아니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그냥 예를 들어서 등기관의 서류를 받았잖아요.
도장이 한 군데가 빠졌어. 그럼 서류가 미비된 거예요. 그럼 각하시켜버리면 되지. 맞죠? 네. 그런데 친절하게 전화해가 도장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다. 그거는 등기간의 자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빠졌다고 해서 꼭 전화할 필요는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등기 신청할 때 등기간의 인상 보고 신청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깐깐한 공무원이 있고 깐깐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지. 지금 그 말하고 있는데 됐다 안 됐다? 됐어요. 자, 그러면 4번으로 갑니다. 4번에 가면은 보증통지 방법 이래 놓죠. 그 옆에다가 제한이 없다라고 썼어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잠깐만 읽어볼게요. 방문 신청입니다. 등기간의 보증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 법령의 예규 보증기한을 제시하여 조사한 후 자, 줄 거 보세요. 구두, 전화, 모사전송. 모사전송은 우리말로 말하면 팩스입니다. 팩스. 그러니까 밑에 전자신청도 보세요. 줄 거 봅니다. 전자우편, 구두, 전화, 모사전송. 찾았습니까? 자,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런 거를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증통지를 할 때는 전화를 하든 우편으로 하든 팩스로 보내든 자유다 자유 아니다? 잘. 그럼 옛날에 기출문제 이래 놨어요. 보증통지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자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 OX다 X. 이 틀린 거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관공서에서 민원인에게 통지를 할 때는 방법이 다양해야 좋다, 다양하지 않아야 좋다, 다양해야 좋지. 전자우편 하나만 하면은 통지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고, 팩스로 해도 되고, 우편으로 해도 되고, 직접 가서 해도 되고, 그거는 자유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등기 신청의 각하입니다. 각하. 그럼 오늘 공부의 하이라이트를 배우러 가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죠. 좀 쉬겠습니다.